지난 2014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와 DTI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LTV는 담보인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DTI는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존보다 많이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가 풀린 직후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이 부채의 가계부채의 거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완화된 LTV DTI 기준은 일단 올 7월까지 적용되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번 주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장관 청문회 당시 이전 정책을 계속 가져갈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DTI나 LTV 완화 때문에 이것이 가속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TI, LTV 완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여지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신규 분양이나 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대출을 예외로 뒀습니다. 전문가는 집단대출을 예외로 둔 것이 빚내서 집값을 떠받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집단대출은 거기에서 제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전히 미국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됐고 또 가계부채가 너무 폭증한 상태인데도 여전히 이제 빚내서 집값을 떠받치는 이 기조를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미련이 남아서 어정쩡하게 지금 대책을 내놓은 거죠.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심사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이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은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제2금융권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갈 수밖에 없고 저축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몰려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비싸도 왜?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해서 내몰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여신선진금융화 방안 이거는 그냥 깨끗이 포기하시고 LTV하고 DTI를 원상 회복시켜가지고 통제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저소득층의 채무 조정을 목표로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는 미미합니다. 애초에 공약으로 발표될 때는 이렇게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규모가 10분의 1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채무자들보다 은행 편에 서서 은행이 주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말 정부가 새롭게 선보인 징검다리론 역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준이 까다로워 해당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가 탁상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3년을 규정을 하니까 해당자가 없는 거야지. 그래서 은행에다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징검다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냐면 1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하다고, 서민들의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뭔가 정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포퓰리즘 형식으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게 한데 와닿지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질문에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그 전체 가계 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어떤 질적인 구조는 좀 획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꾸준히 고정금리로 바꾸고 또 분할 상환 대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비중을 계속 늘려갔기 때문에 이 내용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돼 왔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를 잘해왔다고 자평하며 가계부채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이 효과를 낼지는 의문입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